에너지 시장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정부가 2차 전지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 관련해서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법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들썩였는데요. 폐배터리 시장 현황 오늘 진단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직은 전기차가 이렇게 확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는 안 됐을 텐데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현재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조금 시작한다 정도 단계로 그렇겠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볼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전망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40년도가 됐을 때 일단은 그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대략 한 574억 달러, 그러니까 한 68조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요건 이제 그 삼정 KGMP에서 KPMG인가요? KPMG에서 네, 지금 요걸 KPMG 죠. 나온 네, 걸 해놓은 건데 지금 현재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안에 이제 8억 달러까지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걸로 봤을 땐 대략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5억 달러 정도 내외의 그런 시장을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폐배터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핵심 기술이나 거기 또 재활용하는 핵심 원자재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라는 네. 것이 이 절차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수거가 있고 그다음에 선처리, 그다음 후처리 가공 요 세 가지가 네.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수거하고 도대체 이 선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선처리는 지금 하는 업체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선처리라는 건 이제 그건 분해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선은 그렇겠죠? 가져와서 우선은 그 배터리를 일단 분해를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선처리겠죠? 이제 예. 거기에 양극재들을 파쇄하는 게 우선은 그 선처리 과정이라고 네. 하는데 선처리는 일단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거를 누가 하느냐인데 이게 지금 배터리 업체가 할 거냐 아니면 완성차 업체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곧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폐 배터리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을 2019년에는 일단 5%까지 잡아놨었는데 앞으로 90%까지 차츰 단계적으로 증가를 이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부터 해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그 생산 중량의 50% 정확히 얘기하면 배터리가 있으면 그 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자재, 즉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 거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혹은 이제 나중에 정말 전고체가 나면 전고체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의 중량의 50% 이상은 일단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EU가 앞으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배터리 원료에 대한 재활용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폐배터리를 회수를 해가지고선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명시해 놓은 그 법규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법제화 논의 단계일 텐데요.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이 좀 본격화하는 시점은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건 한 2023년 정도 그때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즉 내년부터 이걸 시작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선처리 회사들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그건 좀 낫다고 보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팔렸지 않습니까? 판매가 됐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그 폐배터리들이 나오는 시점이 된 거죠. 대략 한 6, 7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부터는 앞으로 이거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기차가 65kW 아니면 뭐 심지어는 100kW, 120kW 해가지고 한 300에서 400kg 정도의 그 대용량의 큰 무게가 나가는 배터리인데 비해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차량의 특성상 그 폐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나오는 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그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도입이 됐던 2018년도, 19년도 즉 거의 이제 조금 더 보면 202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나온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폐배터리는 2023년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네.
2차 전지 산업은 원래 일본이 뭐 파나소닉이라는 데가 먼저 갔고요. 그걸 이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이제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이제 중국의 CAT에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폐배터리 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선점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일단 정부 주도하에 가지고서는 일단 민과 관, 지금 기업하고 이제 그 정부 부처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컨소시엄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MOU를 체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미국이나 EU가 이런 그 법제를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제를 빨리 만들어서 기준을 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생각만큼 많이 그 폐배터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만큼 아직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를 당장 배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부터는 그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원자재 가격 폭등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니켈은 러시아가 바로 거의 전 세계 40% 이상을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고 리튬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에너지 자체가 이 원자재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 갈수록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들어서 거의 한 5배 이상, 거의 6배 지금 뛰어오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그 배터리 3사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하나 찝어 볼 것은 우선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즉 여기서 이제 얼티엄이라고 부르죠. GM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 얼티엄이 미국의 리사이클이라는 이 업체하고 현재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돌아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정부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SK도 역시 이제 에코플랜트 쪽에서 이웨이스트 관련된 테스라는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IPO를 진행을 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거를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다 관련된 사업들 하는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SDI. 완성차 업계 가운데는 이제 현대차나 이런 쪽도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우리 배터리 3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하나의 일단 민관 협의체에서 일단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좀 치열한 신경전을 많이 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료의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체를 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 폐배터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배터리 원료 그다음에 배터리의 가격 인상을 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왜 이 재활용률을 높이느냐 하면은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배터리에 적합한 소재가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굉장히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전자적인 탄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재활용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그런 기른 원자재는 물론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선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유실되는 그러한 이 원자재가 상당히 많다는 게 현재로서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더 이제 회수율을 높이느냐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있던 배터리를 수거해서 분해하고 다시 활용해서 그거를 다시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효율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걱정이 적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에 먼저 사용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폐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신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먼저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될
제도적인 기틀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수급 주체가 누군지부터 제 수거를 누가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결국은 누가 그럼 이거를 과연 제조를 했던 제조업체 즉 배터리 업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완성차 업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현재 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든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맞는 그 어떤 배터리 팩을 만들려는 것이 현재 움직임이고 거기다가 그 배터리 팩이 하나의 그 표준이 없이 각 회사별로 해가지고선 각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기준을 마구 내놓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그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 좀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재활용 업체에서도 이걸 그 자동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선은 그 기준을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거업체를 누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 완성차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테슬라 얘기도 뭐 살짝 들렸던 것도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우리 현대차가 고민하듯이 고민들을 좀 할 텐데요. 그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문으로 네. 우선 보야 되는데 우선 첫째 경우는 이제 자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자시 회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여기에 나온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그 테스를 인수해서 여기는 수거하고 전처리에 대한 것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후처리 공정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처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거를 들이부어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 그 파쇄된 그 원자재들을 다시 그 화합물로 복원해서 복구시켜 가지고서는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처리를 한 데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 이 환경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지 못하면은 당분간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폐 배터리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한 5개 정도 현재 상장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MPC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GM 아니면은 이제 뭐 각종 다른 완성차 업체들, 혹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독일 3사 뭐 BMW나 폭스바겐 아니면 포르쉐 같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삼성 SDI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스텔란티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이런 폐배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외국 완성차 업체들은 움직임은 어떤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국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현황을 저희가 표로 쭉 나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은 원래 더 관심 있는 거는 국내 관련된 업체들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주가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러면 SK 에코플랜트 얘기하셨고, 요거는 미국의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군요. 그 다음에 TY 홀딩스는 원래 이제 환경 쪽 하는 쪽이잖아요. 예. 배터리 활용, IS 동소도 그렇고, 조금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MPC도 그렇고요.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다 언급이 되는 기업들인데, 네. 주가가 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건 얘기하기 좀 어려우실 거니까 지금 그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특성 혹은 조금 더 이런 쪽은 눈여겨보세요 하는 거 있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후처리 공정이거든요. 후처리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화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즉 어느 정도 화학이 좀 받침이 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설비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느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의 어떤 공시 내용이나 아니면 IR 자료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주로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은 실제로 폐배터리를 뭐 좀 수거한다든지 재활용 사업하는 쪽인데 네. 말씀하신 거는 환경 쪽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환경 관련 업체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 결국 환경 업체들이 후처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붙어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대한 감리가 아니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서는 또 다시 회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봤을 때는 앞으로 폐배터리에서 이제 후처리가 또 다른 후처리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뜰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영향들을 분석하는데요. 앞으로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전처리 업체, 후처리 업체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